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로그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 더했잖아. 그러면 곱해지죠. 이렇게. 그치? 그럼 써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로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현태 여기를 보면 무슨 수열이죠?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응? 등차? 등차야? 하나 더 적어줄게. 이렇게 됐어. 형광펜 한 곳만 보면 뭐예요? 등비죠? 공비가 얼마? 공비가 얼마? 2 2씩 곱했잖아. 형광펜 한 대만 보면. 근데 전체를 다 보면 무슨 수야? 전체를 보면 등차라고. 등차. 왜?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얼마야? 로그 2죠? 오케이? 그래서 로그에서는 여기까지만 잘 챙겨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를 갖고 등비 수열을 나타내려면 실제로 진수 자리에는 등비가 좀 안 맞더라도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유제 13-8 이 옆자리에다가 적어 두십시오. 로그 등비는 등차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 두시면 되겠죠. 새 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적응하느라. 현태 싹 야자 하나? 야자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 적었죠?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좀 풀어본 거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서는 중요한 폼이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저기 나와 있으니까 어딨니? 이꼴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PRN-P 꼴로 나오면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한다. 여기 형광펜까지 지난 시간에 칠했죠? 그렇죠? 여기 빨간 글씨로 적어 두십시오. PRN-P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되고, 특히 공비가 이 네들은 아주 그냥 빠르게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P를 내가 뭐라고 외우라 했죠? R-1분의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라 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얘가 1 곱하기 4n-1이지? 그러니까 얘는 등비의 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1은 R-1분의 A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A1은 바로 할 수 있잖아. 얼마예요? 여기서 바로 넣어야겠죠. A는 얼마죠? 4? 3이지? 3. 그 R은 얼마? 4. 끝. 됐죠? 됐나요? AN은 저거가 하면 3, 4, n-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쭉 풀어보면서 어려웠던 문제 있는 사람 네, 이 문제는 도와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195까지 숙제를 안 해서 몰라? 응? 안 풀어봤어? 유제 13-1에 4번이요. 알맞게 써 넣어라. 다음은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래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또 식을 세우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얘를 때 이렇게 갈 때요. 어떻게 됐나요? x분의 y 곱하기 r 제곱이 y분의 x래요. r 제곱은 y 제곱분의 x 제곱이래요.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맞아? R은 뿔마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아니야? 맞죠? 그러면 플러스일 때 해보면 여기가 1이 나오겠지. 마이너스일 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곱해야죠.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뿔마 1인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또 x분의 y의 뿔마를 곱해주면 뿔마 y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비율로 항상 생각해라. 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또? 갑자기 잡혀있는 부호동수. 아하. 복, 부호, 동순 같은 너무 중국말을 우리말이기도 한데 같은 아니 같은이 아니라 복수의 부호는 동순이다. 같은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다 이 말이지. 중복된 부호는 동순으로 해석해 주세요. 같은 순서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결론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거 곱셈공식 할 때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한 번에 쓰면 복부가 동순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또 히터를 끄면 너무 추워하고 히터를 틀면 바로 졸아.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넘어갑니다잉. 응?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3-8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좀 어렵죠. 이 내용이. 원리합계 내용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원리합계를 여러분은 잘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닐 거고. 기억나는 사람 어디서 배웠는지. 지수 실생 지수 실생활 활용. 그렇지. 또 사용 로그 할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원리 합계라는 건 이게 말은 중요하지 않아. 그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우리가 합해서 계산할 것이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수학보다 훨씬 중요한 거 단리, 복리, 예금과 적금. 삶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중요한 거 찾기가 힘들죠. 자, 일단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현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태. 네. 승주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금은 100만 원이 있다 치면 예금은 100만 원을 다 맡기는 거고 적금이 한 달에 10만 원씩 아, 맞아. 정답입니다. 예금은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이가 안 되니까. 그럼 당첨돼서 어차피 상상이니까 짜릿하게 상상을 하자고 100억을 받았어. 그럼 이 100억을 어디다가 예금 통장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때 예금은 원칙이 물론 출입이 가능한 자유 통장도 있어요. 예금 통장이. 그럼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면 돼. 요즘 고금리라 토스뱅크 이런데 카카오 이런데 넣어놓으면은 예금을 금리 2%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출입형 말고 딱 박아놓고 끝 이걸 하거든. 이걸 예를 들어 4%라고 하자. 4%짜리 예금을 박아놔. 그러면은 이제 내 100억은 1년 동안 예금으로 넣겠습니다 하면 1년 동안 건들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못 건드려. 그러면 현태야 너가 1월에 맡겼어. 그러면 얘를 다음 1월에 주겠지. 줄 때 얼마로 줘야 돼? 너가 로또 돼가지고 100억을 넣어놨어. 예금 통장에 1년짜리 계약을 했고 1년 뒤에 얼마를 돌려줘야 돼? 은행이 104억을 돌려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세금 떼고 줘요. 0.4 0.13가 그럼 쉽게 0.15로 합시다. 15% 16%인가 정도 떼요. 많이 떼가지. 그래서 비과세 효과가 엄청난 거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4억에다가 여러분 15% 떼면요, 와 많이 날라가는 거야. 얼마 날라? 6천만 원 떼고 주는 거야. 많이 떼지. 6천만 원 정도 떼고 나한테 줍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미친 자라고 생각하고 104억을 주는 거지. 야, 그럼 상상을 해봐. 한 달에 얼마야? 행복한 상상.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런 걸 대답할 때는 브로드하게 대답하는 거야. 한 달에 얼마? 3천. 일단 3천이라고 생각하면 12개월이니까 3,600이지. 좀 더 써도 되겠네. 하면 한 3,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100억 박아놓으면 한 달에 3,300만 원씩 이자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소리죠. 와, 그럼 이제 상상을 해.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있으면 먹고 살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그래도 뭐 우리 세금 떼는 것까지 계산해서 한 300 있으면 내가 먹고 살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럼 통장에 얼마 박아놔야 돼? 공 하나 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한 달에 300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일 안 하고 먹고 살겠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야? 4%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금리가 4%짜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막 금리 1%, 2% 시절도 있어. 그럼 이게 떨어지겠지? 그럼 이때는 이제 예금으로 안 되니까 얘를 수익률이 더 좋은데 재테크를 해야겠죠. 뭐 채권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에 따라 주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에서 임대 수수료를 받던가 해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산의 가치는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자산이 있으면 5% 정도는 연간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한테 수익률 200% 보장 사기꾼이야. 개사기꾼이야. 왜?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 우리의 상식적으로. 워렌 버핏의 평균 연 수익률이 얼마게? 얼마일 것 같아? 평균 연 수익률이. 대충 찍어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벌 거다. 몇 프로 벌까? 버핏 할아버지는 50%. 민수는 45%. 현태는 전 세계 1등은 수익률을 몇 프로를 올릴까요? 70. 은행에 넣으면 너무 4%야. 워렌 버핏이 19% 정도 됩니다.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 이 정도야. 우리가 10%만 해도 엄청 잘한 거겠지. 10% 되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한 8%, 7, 8%만 해도 엄청 잘한 겁니다. 7, 8%만 수익률을 낼 줄 알아도. 이 7, 8%를 내려면 엄청 많은 경제 공부를 해야 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물론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 진짜 꼰대 같은 소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이 룰북을 잘 이해해야 돼. 근데 이 룰북은 공부 한 놈만 알아먹게 써놨어. 이 그거 거지 같은 거거든. 여러분이 친구끼리 게임을 해. 근데 쟤만 룰을 알고 나는 몰라. 그럼 내가 무조건 질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 룰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라는 거야. 수학 공부하고 뭐 하라는 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직장 가져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룰북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룰을 이해해야 그 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알겠니? 누군가는 10억이 있어도 그 10억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만들어내는데 누군가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그 쎄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이득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공부하면 이득인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경제 시스템상에서 내가 최대한의 합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7, 8%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5%만 떼도 잘하는 거겠지. 5%만 내가 수익을 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수익을 잘 보장해 주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 수학 시간에 뭐 하는가 싶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물주 하잖아. 왜 그게 달달하냐면 건물주가 되면 최소 5%는 보장할 수가 있어. 임대 수수료, 공실이나 이런 거 다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서울에 가가지고 그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 집값의 최소 6%에서 7%는 여러분이 내. 그 사람한테 1년에 그 사람이 가진 집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야. 그럼 너희가 들어가잖아. 그럼 2억에 5%에서 6% 정도가 되는 금액을 여러분이 보장을 해주면서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2억에 6%면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봐. 얼마야? 그래서 대가리가 팍팍 돌아야 된다는 거야. 2억에 6%면은 120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는 그 사람한테 던져줘야 돼? 100만 원은 던져줘야 되는 거야. 이거 미친, 이렇게 어떻게 살아? 2억짜리 집을 내가 살려면 6%를 던져줘야 돼. 근데 이제 사실은 좋은 상황이고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억짜리 빌라에서 여러분이 6%는 안 되더라도 5%만 보장해준다 해도 80만 원씩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보증금 없이 생돈으로 월세를 갖다 보면은 진짜 한 달에 80만 원씩 막 나가는 거야.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살벌하죠. 서울에서 여러분이 5억짜리 집에 산다. 와, 그럼 한 달에 주거비로 사실상 200만 원 이상 쓰고 있는 거야. 200에서 250원. 여러분 부모님 집에 여러분이 아늑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생각해봐. 우리 집이 아파트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살았으면 더 힘들었겠지만 광주에서 아파트에서 우리 집 살고 있다? 그럼 부모님이 적어도 한 달에 주거비로 100만 원 이상 쓰고 있는 거야, 무조건. 그걸 여러분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아, 빨리 집에 나가서 자취하면 좋겠다. 이제 현실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이 10억짜리 집에서 사는 순간 내가 이득을 포기하면서 사는 거야. 수백만 원의 이득을. 월에 300만 원 이상 난 주거비로 쓰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안 하면 룰북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데. 그럼 봐봐. 야, 예금은 이런 거야. 그럼 적금은 뭐야? 적금은 내가 돈이 없어. 월급쟁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큰 돈이 없으니까 다달이 매달 내가
내가 근데 월급은 한 달에 뭐 한 2억 받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억씩 넣는다. 1억씩.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밸런스 조정을 위해 여기는 10억을 할게요. 10억? 그러면은 10.4억을 돌려받는다 해보자. 그럼 현태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 여기 12억으로 해야겠다. 12억이라 하고 12억에 4%니까 4. 하여튼 뭐 12.48억 돌려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매달 1억씩 넣으면은 내가 1년 동안 12억을 넣는 거지. 그럼 똑같이 내가 여기다가 5%로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현태 얼마 받아? 똑같이 내가 매월 1일날 집어넣었어요. 1년 뒤 여긴 4%였고 여기 5%야. 얼마를 받을까? 곱하기 500 곱하기 12. 500 곱하기 12. 그럼 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클까 작을까만 대답해봐. 12. 작아. 작아. 작지. 무조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금 5% 예금 4%면 오 적금이 더 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예금이 더 훨씬 큰 거야 이게.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다 맡겨놓은 거고 얘는 다달이 내가 맡기는 게 달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봐봐. 비율을 정확하게 해줄게. 날 보세요. 나 보라 했다. 여기가 1월이고 끝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예금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예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꽉 넣어놓고 시작하는 느낌이야. 근데 적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적금이라고 해봐. 이게 적금은 처음엔 내가 여기다 넣으니까 얘가 딱 만기 때는 이렇게 떨어져. 근데 그 다음에 넣은 거는 좀 빠지고 시작하지. 그 다음 넣은 건 좀 더 빠지고 시작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이냐.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2월이고 여기가 3월이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겨 놓았던 그 돈이 체류하는 시간이 훨씬 어떨 거라는 소리? 적을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맨 마지막 거는 거의 한 달만 찔끔 이렇게 되겠지. 한 달만. 근데 이때도 예금이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금은 처음부터 12억을 다 넣고 시작하는 거고 적금은 내가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내 돈을 실제적으로 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은 얘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받은 돈은 이게 예금, 이게 적금이라 하자. 1억에다가 0.04 곱해가지고 나한테 돌려준다고 해봐. 원금까지 하면은 1.04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적금은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크죠?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달라지는 거야. 얘는 계속 1.04가 12번 반복돼.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1 곱하기 1.04가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돼. 예금은. 마지막 달도 똑같겠죠. 1 곱하기 1.04지. 근데 극단적으로 얘는 생각을 해봐. 1 곱하기 1.05를 하면 안 돼. 왜? 얘는 12분의 1만 맡겨놨잖아. 나한테 1년 중에. 12분의 1만 받아야겠지. 얘는. 위에는 12분의 2만 받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깎인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썸메이션 하고 나면 여기가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돈이 있다면 예금이 훨씬 더 강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적금을 이렇게 하나만 늘어놓으면 이렇게 빈 곳이 생기고 목돈이 정확하게 굴러가지 않으니까 적금은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풍차를 계속 이렇게 돌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 어느 한 시점을 봤을 때 내 돈이 약간 예금처럼 목돈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굴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적금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엄청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건 나중에 배우시고, 중요한 건 예금과 적금의 메커니즘이 다르겠지, 이런 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적금입니다. 적금. 그러면 왜 등비수열의 합인지도 알아야겠죠. 왜 얘가 등비수열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보자 이거야. 잘 봐봐. 여기는 이제 연이율로 가네요. 월로 안 가고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1년 후에는 원금에다가 합계란 거야. 그래서 원리 합계. 원금이 A 돈이었고 이자를 곱한 게 이거지. 이율을 곱한 게 이자죠.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5%다. 그럼 0.0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자겠죠. 됐어요? 그럼 얘를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이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100만 곱하기 1.05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는 적어놔야 나중에 복습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이자야. 적었죠? 그럼 이제 복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달리 복리 얘기를 했는데, 복리는 1년이 지나면은 나한테 이자가 생겼지. 2년째부터는 그것까지 원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100만원 있었는데 105만원이 됐지. 그러면 예금을 한 번 더 맡길 때는 105만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 105만원에 대한 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불어나는 거야. 이게 원리 합계야. 그래서 저금을 잘해야 돼. 저금을 하면 계속 돈이 불어나. 그럼 그 다음 해는 원금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원금이 되겠지. 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원리 합계를 적용을 해보면은 제곱이 됩니다. 얘한테 1 플러스 r만큼이 더 곱해진 거잖아. 계속.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테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n년 후에는. 그래서 얘는 예금이고 복리예요. 다달이 높지 않잖아. 그치? 예금이지? 내가 한 번 넣은 돈이 계속 불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래도 적어보자. 예금이고 복리이다. 적었죠?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은?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이것을 기본으로 매년 초 적립한 각각의 A1이 N년 말에는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한대. 이게 완전 다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적금, 복리. 이제 단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시험엔 적금, 복리가 나온다고 현태씨 적어야 돼요. 그러면 자 매년 이제 돈을 넣는 거지. 매년
원래는 보통 월마다 넣는데 이게 연으로 넣는다고 합시다. 매년 원금을 추가로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형광펜 그림이 생각이 나야겠지? 그래서 1년 차에 넣었던 돈은 계속 복리로 붙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겠지. 네, 이렇게 끝날 거야. 처음에 넣은 거는. 근데 마지막에 넣은 건 어떻게 되겠어? 1년밖에 없었잖아. 1년밖에 안 맡겼잖아. 이렇게 넣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맨 마지막 년에 내가 은행한테 이쪽으로 맡겼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1년치 이자만 계산해줘야지. 근데 처음에 맡긴 거는 N년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N년치 이자를 계산해줘야지. 근데 그걸 복리로 계산해준다는 거야. 단리가 아니라. 개꿀이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제 나중에 계좌를 들 때는 대부분 단리예요. 복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셀프 복리를 해야지. 1년 계약하고 끝내면 다른 데다 또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막 쓰지 말고 진짜 빠르게 5천만 원을 모아보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5천만 원이 너무 크잖아? 그럼 1,000만 원이라도. 보통 1억을 말하는데 1억이라 하면 너무 여러분 입장에서 헤비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내가 30살 되기 전에 또는 뭐 취직하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소득이 생길 때 내가 잘 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5천만 원을 모아보자. 이걸 빠르게 모아본 사람은 뭘 해도 해. 그러니까 선생님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1억까지 버는데 걸렸던 시간이 제일 길었고 1억에서 그 다음 5억, 10억 가는 게 훨씬 빠르대. 그러니까 돈이 한번 딱 뭉치고 모으는 법을 자기가 터득하면 이제 계속 불어나는 거야. 그때 자기 역량도 불어나고 또 돈이 돈을 부르는 것도 불어나고 또 사람이 돈을 한번 모아보면 그 경험이 엄청 소중하거든. 여러분 잘 모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모아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애가 무조건 나는 나중에 가면 잘 되고 유리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거 알려주시면 진짜 좋은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책을 읽고 깨우치면 돼요. 선생님 다 책 읽고 배운 거야. 유튜브와 책을 보면서 아 자본주의 세상을 잘 이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그 시험의 주관식 몇 문제 시험 범위 다 확인하잖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의 룰북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세상의 룰북은 크게는 자본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나중에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깨우쳐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간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룰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온 애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 더하잖아. 그래야지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 생김새를 잘 보니까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얘가 A1이라면 얘는 A2잖아. 공비는 1 플러스 R만큼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지. 그치? 걔네들을 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니까 등비 수열의 합으로 풀어야 된다. 등비 수열의 합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굳이 하나를 더 외울 필요가 없이 이걸로 가는 게 좋겠지. 초항 그리고 등 공비 그 다음에 공식 쓰면은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똑똑하구만. 자 보세요. 월 이율이 월이네 이번엔. 어차피 문제는 복리 그리고 적금으로 나와. 그래야 문제가 성립하거든. 자 0.2%야 월 이율. 연 이율이 얼마예요? 2.4. 아 계산 잘하네. 저금리 시대 때 얘기인 것 같아. 요즘은 적금이 신박한 것들은 6%, 막 8%짜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돈을 많이 못 넣게 해. 많이 넣으면 은행이 손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적금 6%짜리를 뭐 엄청 풍차를 돌리고 있어요. 돈 안 쓰고. 맨날 삼각김밥 먹고 맨날 라면 먹으면서 그냥 다 모으는 거야. 모아야 돼. 선생님 나이 때.
주변에 친구들은 막 해외여행 가고 오마카세 가고 그럴 때 아싸 잘 가라 너희들 때문에 경제가 굴러가는구나 인생 모읍니다. 여러분도 잘 모으세요 나중에. 자 그래서 매월 복리로 100만원씩 5년 동안 넣었다. 와 5년 동안 대단한데 100만원씩 복리로. 그러면 만기일에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아까 봐서 알겠지만 처음 넣은 돈이랑 마지막에 넣은 돈만 잘 생각하면 돼. 처음에 넣은 돈 100만원이었잖아. 그 100만원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1만 1점 몇 프로로 붙었을까?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 다 알려주고 있어. 1.002가 0.2%야. 이게 몇 달 붙었을까? 60개월이야. 얼마만큼 붙었을까? 처음에 넣은 거. 이렇게 붙었겠지. 그쵸? 마지막 달에 내가 넣었어요. 얘는 넌 한 번만 붙어라. 이렇게 했겠지? 그럼 초항이 뭐예요? 이거지? 얘가 A고 봉비는 요거죠? 그러면 다 합쳐보래. 그러면 S60은 천천히 생각해봐. R-1 해줘. R-1이라면 0.002. 그 다음에 A. A는 얼마? 요거 1. 그냥 다 적읍시다. 요거죠. 요거 A라며. 거기다가 이런 공식 생각해봐. RN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n에다가 얼마 쓰면 돼? 6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얘는 자 1.13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얘는 0.13이지. 맞죠? 1.13에서 빼기 1 했으니까 0.13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슝 한 칸, 두 칸, 세 칸,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놓고 하면 좀 편하겠지. 그러면 100이랑 이거 13으로 나오고 1002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럼 여기 501이 되는 거고 501에다가 13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산은 천천히. 공식을 따로 외운 게 아니라 지금 뭐랑 뭐 찾은 거야? A랑 R만 찾았지? 문제 상황 이해하시고 오케이? 풀어보세요. 고!